그러면 왜 이런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지 인천국제공항공사 나가 공기업 정규직화 과정과 팩트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논란, 줄여서 인국공 논란 이렇게 부르던데요. 이 인국공 논란이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문제로 확산됐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걸었습니다. 이후 3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는데요. 이번 사태의 여파가 단순히 인천국제공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화 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선 앞서 이뤄진 철도공사의 승무원, 영무원 정규직화가 사무영업 채용 정원을 줄였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 같은 정규직화가 취업 시장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최근 3년간 363개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전환 규모는 9만여 명에 달하는데요. 한국전력이 8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도로가공사가 7천 명, 코레일이 6천 명 순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4위에 해당하는데요. 이 공공기관들은 2016년까지만 해도 정규직 전환자가 거의 없다가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정 기자, 그러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상황 좀 자세히 좀 짚어볼까요? 인천국제공항 일단 세계 1위 공항으로 꼽히고 있고 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공기업으로 꼽히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년 연속으로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공기업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 제도가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예외지만 공항공사는 지난해까지 매년 1조 원 정도의 흑자를 내왔는데요. 네. 하지만 그늘도 있습니다. 업무 중 외주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근로자 가운데 정규직 비중이 10%대로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문 대통령이 정규직화 선언을 인천공항에서 한 것도 이런 상징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인천공항의 세계 1위 서비스 그 이면에는 그러니까 외주 직원 그리고 비정규직이 담당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공항은 무려 13년 연속으로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정작 서비스 업무 대부분은 아웃소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화제가 된 보안 검색뿐 아니라 청소, 시설 관리, 경비 안내 등 사무직 핵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외주를 준 상태입니다. 이한나 기자, 그러면 인천공항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들의 연봉과 처우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네, 우선 이들과 정규직의 연봉 차이가 큽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초봉이 4,500만 원, 네. 평균 연봉이 9천만 원에 달하는 반면 네. 보안검색요원의 평균 연봉은 3,800만 원으로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됩니다. 아직도 지금 신입 직원들은 최저시급이에요. 3,800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야간 연장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이런 모든 수당들이 붙은 게 그 금액이거든요. 그런 수당들이 합친 금액이라 이제 금액에 대한 불만들은 있죠. 당연히. 이한나 기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익은 많이 나는데 비정규직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다 보면 당연히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규직화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이 여력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전문성도 정규직화 주장의 근거로 꼽힙니다. 네. 이 보안검색요원들은 테러 방지를 위해 항공기 탑승 전에 위해 물품을 적발하는데요. 네. 이 중에서도 엑스레이 판독자들은 1년 이상의 훈련을 받아 고도의 숙련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경우는 9.11 테러 이후 보안검색요원들을 국토안보부 산하 TSA, 그러니까 교통보안청 소속으로 바꿀 정도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승객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임무입니다. 근데 이를 차별받는 비정규직한테 계속 맡겨두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불공정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속히 정규직화해서 승객들의 안전과 또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정광윤 기자, 반면에 반론도 있죠. 네, 경영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대규모 직고용으로 정규직화하면 장기적으로 인건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건데요. 네. 보안요원 대다수가 30대여서 정년 때까지 남은 긴 시간과 보안기술 발전을 감안해 정규직 전환 규모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정규직으로 가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31살인데 60세까지 직장이 보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센서라든가 안면 인식 기술 이런 것들이 발전되면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직군이 돼버리거든요.
정 기자, 그런데 기존의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이번 정규직화를 반대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항공사의 사무직 중심인 정규직 노조가 보안 요원들의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네. 이미 노사가 자회사 고용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해놓고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겁니다. 공사노조는 지난 2일 사장 퇴진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노노 갈등 양상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공항공사의 일반 정규직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80명입니다. 이번에 계획대로 보안요원 1,900여 명이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되면 기존 직원의 수를 넘어서게 되는데요. 그렇군요. 따라서 숫자에 밀린 기존 노조가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정규직 노조 측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그런 부분도 좀 불안해한 수직 직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수치화에서.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교섭권이야 분리교섭을 하면 되는 거고 뭐 개별 교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4개나 되는 비정규직 보안검색 노조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갈리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이후 입사해 공개 채용 대상인 보안요원들은 탈락 우려가 있는데요. 이번 직고용 대상자 중 30%가량인 이들은 탈락자 구제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자회사에 편입된 외부 보안요원들도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